전전고리관을 계산 잘해. 전전고리관 정리를 잘해. 자, 10번째 개념은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뭐로와 뭐로 하는 거예요? 단항식 항이 1개짜리인 단항과 다항식 항이 2개 이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걸 이제 곱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때 단항식과 다항식을 곱셈할 때 그 단항식을 다항식에 나누어서 곱해지는 경우를 우리가 전개라고 불러요. 앞으로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전개. 전개, 펼친다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막 나열해서 펼쳐놓는다. 자, 그래서 전개에서 얻어진 다항식을 전개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단항식을 다항식에 곱할 때는 무슨 법칙이 적용되냐면 분배 법칙이 적용돼요.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못할 거, 여러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2x가 있어요. 여기에 a-b가 있어. 다음 가로를 푸시오 할 때 앞에 곱해져 있는 2x를 이렇게 가로 안에다가 나누어주는 법칙, 무슨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이에요. 그럼 분배 법칙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곱해주는 행동을 전개라 불러. 전개, 풀어 해친다. 전개라 불러. 잘 들으라고. 전개를 하게 되면 2x에다가 a를 곱하게 되고 마이너스 2x에 b를 곱하게 되겠죠. 이걸 알파벳 순서대로 쓰게 되면 2ax 마이너스 2bx 이렇게 전개를 알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게 지금 자, 다음을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개하시오. 그래서 전개식을 만드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3x를 여기다 분배해요. 그럼 뭐가 되죠? 네, 이렇게 분배하면요. 플러스 아이 똑바로 대답하네. 9xy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6x. 자, 동량이 있나요? 아니요. 당연히 없겠죠. 이 안에 동량이 없었기 때문에 분배도 동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최종 정답이 된다. 뭐 이 정도로 푸는 가벼운 단원이기 때문에 자, 나이 70이라고 몇 번 얘기해. 나이 70이라고. 아니 그 말고요. 자, 188번 답. 188분이 x2 마이너스 2xy. x제곱 마이너스 2xy. 190 6x제곱 마이너스 9xy 플러스 9x 192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9xy 플러스 6x 194 6a제곱 마이너스 10a 196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198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을 하나의 무엇으로?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무엇라 한다? 전개라 하고 그때 얻어진 다항식을 전개식이라 한다. 그리고 여기는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은 무엇을 이용하여? 분배법칙 이용하여 무엇을 단항식을 다항식의 각 항에 곱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나눗셈은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곱셈은 좀 만만해도 나눗셈은 불편하고 덧셈 좀 만만해도 뺄셈 좀 불편하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나눗셈 보고 불편한 애들은 쪽학교 한 3, 4학년 애들이야. 나눗셈 보면 어머 깜짝이야 그랬지. 우리는 지금 중학교 2가 되는데 나눗셈 보고 불편하다는 거는 조금 쪽팔리죠. 제가 사실 영재하고 나이 속이고 일찍 왔어요. 초1 치고는 굉장히 건늙었네요. 네? 초1 치고는 굉장히 얼굴은 거의 한 20대인데 지금. 제가 원래 좀 성숙해요. 그렇군요. 7살 때 그 얼굴이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전 7살 때 이 얼굴이었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와 대단해. 나 2학년 때 공사 배웠는데. 나 1학년 때. 보통 다 그렇죠. 뭐 7살 때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선생님은 뭐 7살 때 뭐
웬만한 영어 해야 하고, 네. 7살 때 뭐 수능 문제 풀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보통 그 나이 때 대부분 다 그 정도밖에 못 하잖아. 수능문제풀 선생님 여기 계시면 안 그러니까 돼요. 보통은 다 그 정도만 하잖아. 서울대 갔다는 친구보다 잘했어야지 그러면. 그 정도. 하지만 그 기억하세요. 너 사람의 상처를 함부로 이렇게 밟는 거 아니야. 그랬던 거 없어? 강서연! 사람의 상처를 이렇게 휘집는 거 아니야. 선생님 기억하세요 지금. 평생의 상처인데 그걸 막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선생님 지금 헤집고 괜찮다. 실망이야. 그때 자, 다항식으로 나눌 때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간단히 합니다. 일단은 이게 아셔야 됩니다. 단항식과 다항식을 곱하는 행동일 때는 단항식을 다항식 이제 분배하면 되는데, 이게 단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지금 안 합니다. 단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언제 하냐면 보통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교과 가서 이제 보통 유리식 할 때 많이 하게 되고, 지금 우리는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해요.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을 할 겁니다. 알겠죠? 단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지금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직접 나눗셈 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겠네요. 직접 나눗셈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이거 분수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세 번째 곱하기 역수로 바꾸거나.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럼 직접 나눗셈 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식이 워낙 단순한 거예요. 2x 제곱 y 플러스 4xy 제곱을 2xy로 나누시오, 뭐 이럴 때 있죠. 이럴 때는 이건 직접 나눗셈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눗셈 되잖아. 2와 2를 나누면 1이 되고, x제곱을 x로 나누면 x가 남고, y를 y로 나누면 없어지고, 플러스 4를 2로 나누면 2가 남고, x를 x로 나누면 없어지고, y제곱을 y로 나누면 y. 이건 직접 나눗셈 되잖아요. 직접 나눗셈 되면 그냥 직접 나눗셈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워낙 쉬우니까 누구 안 해줘도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분수로 표현하는 것들은 뭐 이런 앞에서 나온 거죠. 2a-3b를 뭐 4x로 나누시오.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직접 나눗셈이 안 되거든요. 나눠봐도 이렇게 직접 나눗셈이 안 되잖아. 그러면 나누기 뒤에 있는 거를 분모로, 나누기 앞에 있는 2a-3b를 전부 분자로, 그러니까 단항식 분의 다항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단항식 분의 다항식, 이 말이죠. 단항식 분의 다항식으로 이 식을 정리해 준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뭐 그도 안 된다면 역수를 바꾸는 형태는 뭐냐면 2a-3b 나누기 3분의 4x의 세제곱 y,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 뒤에 있는 게 분수기 때문에 분수 분의 분수하면 이제 힘들어지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곱하기를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수의 역수 뭐예요? 아니라고 몇 번 얘기해. 아니라고. 네. 이제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세제곱 y분의 4 맞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4x 세제곱 y분의 3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분배해서 좀 전에 배웠던 곱셈과, 그러니까 그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의 개념으로 이렇게 분배해서 전개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개념 자체가 곱셈보다 불편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뭐 이렇게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직접 분배가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이 정도는 직접 나눗셈이 돼요. 이렇게 나눕니다. 얼마예요? 2x 나눕니다.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나눗셈이 아닌, 이렇게 직접 나눗셈이 아닌 분수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뒤에 있는 단항식 분의 다항식 한 다음에, 이건 원래 분수가 두 개로 쪼개지죠. 2분의 4x 더하기 2분의 8로 쪼개지고 위아래 약분했더니 2x 플러스 4,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역수 형태로 취하게 되면 4x 플러스 8 곱하기 뒤에 있는 수의 역수 분배 4x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분배 8 곱하기 2분의 1, 이거 약분했더니 2x, 얘는 플러스 4, 이렇게 쓰셔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직접 나눗셈 할 건지 분수로 표현할 건지 아니면 곱하기 역수로 취할 건지는 이제 여러 가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금방 알아요. 이건 어떤 게 낫겠다라는 거. 그래서 199번 같은 경우는 그냥 직접 나눗셈이 될 것 같고, 200번도 직접 나눗셈 가능할 것 같고, 201번도 직접 나눗셈 가능하죠. 근데 부호 정리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202번도 직접 나눗셈이 가능한 식입니다. 203번도 직접 나눗셈이 가능한 식이죠. 9, 15는 전부 다 3의 배수고,
xy 제곱, x 세제곱, y 4제곱은 다 xy 제곱의 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하고, 근데 만약 그냥 직접 나눗셈이 좀 껄끄러우면 분수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크게 어려울 게 없고요. 자, 이런 것들 역수를 취하는 계산한 거죠. 곱하기 역수를 취한다 할 때 이쪽 분모부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짝수번 풀어보세요. 봐요. 3b 플러스 2 202번 3y 플러스 2 204번 여기 빈칸 b분의 2 여기 b분의 2 b분의 2 여기는 4a 플러스 6 206번 6xy 마이너스 6y 아니라고 몇 번 얘기해요. y가 분자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이 사람이 진짜 208번에 나한테 한 얘기야? 어쩌라고? 나한테 한 것 같은데? 나 들으라고? 어쩌라고? 틀릴 수도 있지. 아, 사람 빡빡하네 진짜. 자, 208번에 1번 분수꼴로, 2번에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친 다음 네, 분배 법칙 이용한다. 자, 혼합계산. 자, 아무래도 이제 혼합계산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연산규칙 다 나오는 거죠. 덧셈 나오고, 뺄셈 나오고, 곱셈 나오고, 네, 나눗셈 나오고, 그리고 괄호의 순서는 소, 중, 대 순으로 푼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거 항상 뭐 우리가 1학년 때도 했었지만 계산의 순서는 뭐부터 해요? 아니에요. 네, 거듭제곱이 먼저죠. 그 다음은 괄호 갑니다. 근데 괄호의 순서는 소, 중, 대로 가죠. 그 다음은 곱셈과 나눗셈 중에 먼저 나온 거, 마지막은 덧셈과 뺄셈 중에 적당히 모아서. 항상 뭐 그런 순서죠. 늘 그래 왔습니다. 오늘만 처음 배운 건 절대 아니죠. 처음 배웠다고요? 아니요. 내가 널 가르쳤는데? 아니야, 배웠어요. 우리 같이 공부했는데? 그랬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연습 문제, 이쪽에서 연습 문제 하나는 뭐 마지막 거.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일단 순서는 이게 1번이죠. 뭐 지금 거듭제곱은 없는 상태니까 이게 2번일 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3번이겠네요. 1번부터 합시다. 분배가 필요하죠. 이거 직접 계산됩니까? 네. 근데 부호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마이너스 4를 2로 나누면 이 x제곱을 x로 나누면 x 플러스 6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 x를 x로 나누면 1이니까 안 써도 되고요. 자, 1번 계산했고 2번 계산 직접 분배됩니까? 네, 곱셈이라 당연히 직접 분배되죠. 분배하면 6x 마이너스 15 6x 제곱 마이너스 15 x. 자, 마지막 3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서 얘를 덧셈하는 거니까 이 부호 앞으로 당겼으면 되죠.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15x. 자, 동량은 6x 제곱 마이너스 17x 마이너스 3. 네, 이렇게 뭐 정리되는 정도의 문제. 네, 그 정도죠 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200 뭐 비슷한 문제니까요. 네. 홀수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3y 동의하세요? 211번 답.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8y 동의하세요? 아니라고? 자, 같이 해봅시다. 자, 분배하면 네, 맞아요. 내가 그 210번 봤어요. 자, 213번 답. 나 212번 왜? 네? 2x 플러스 6 동의하세요? 내가 잘못했구나. 네? 제가 잘못. 2x 플러스 6 동의하세요? 그렇게. 아니요. 동의 안 해? 틀렸어? 아니요. 동의합니다.
215번 4x-3y. 어그리. 아이 어그리. 어그리 어그리. 216 거듭제곱 있으면 지수가 지수법칙 이용하고 괄호가 있으면 소, 중, 대. 세 번째는 누구와 누구를 덧셈과 뺄셈보다 먼저 계산한다? 곱셈과 나눗셈을.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끼리 덧셈 뺄셈 한다? 동류항끼리 덧셈 뺄셈 한다. 오 이것만 자, 이런데 계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쓸데없는 계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시계값. 이것도 역시 중학교 1학년 때 했었던 단원이죠? 오 그랬었나요? 했었죠. 중학교 1학년 단원. 그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x 더하기 y. 이게 식인데 이 식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은 모르겠어요. x가 얼마인지 y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근데 조건이 주어지겠죠. x가 1입니다. y가 2입니다. 그러면 식의 값은 3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식 자체는 값이 없는데 그 문자에 어떤 특정 숫자가 주어지면 그 특정 숫자를 문자에 대입해서 그 결과의 숫자들을 계산한다. 그러면 그 식의 값이 드디어 나타난다. 이 단원의 핵심은 대입입니다. 대입입니다. 백호. 저 사람 민 아니에요? 사람이는 이거죠. 아니 이걸 똑같잖아요 방금 한 거. 대입이. 네, 대입입니다. 대비랑. 자, 식에 들어있는 문자에 그 문자를 나타내는 식을 넣는 것을 우리가 보통 대입이라고. 이 단어는 대입을 잘 하시면. 자, 왼쪽에 있는 217부터 220까지 짝수만 일단 해보세요. 자, 다 하신 분은 오른쪽에 있는 223부터 228까지 홀수번과 개념 체크를 해보세요. 뭐가요? 자, 218. 네? 답 얼마예요? 마이너스 12. 어? 마이너스 13 아니에요? 마이너스 13. 220번. 7은 7. 222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자, 여기 223번. 마이너스 7. 225. 마이너스 18. 227. 어디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잠깐만요. 네 223번에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7이야? 아 근데 225에 마이너스 17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같이 합니다. 어? 괜찮아. 괜찮아. 자, 이제 보세요. 잘 봐. 일단 봐. 자, 이 문제를 푸는데 223이랑 224는 큰 무리가 없죠. 근데 225를 풀 때 이거를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2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5 플러스 2 플러스 1 뭐 이래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식이 단순해서 그렇지 앞으로 이제 식이 복잡해지게 되면 이렇게 일일이 대입하는 건 좀 불편해요. 이 문제 하나 풀겠다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다른 풀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른 풀이가 뭐냐면 이 다항식을 먼저 정리합니다. 2x 플러스 2y 플러스 5x 마이너스 5y 그 다음에 이제 동량을 뭐죠? 7x 마이너스 3y 이 식에다 이제 대입하는 게 나아요. 7 곱하기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곱하기 y 1 그래서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7이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아니 저 뒤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정도 답을 맞고 안 맞고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걸 직접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식 정리하기 전에 그냥 수를 직접 집어넣어서 계산할 건지 아니면 관계식을 먼저 정리해놓고 나중에 숫자를 대입할 건지를 빠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이런 문제죠.
어차피 지금 x는 마이너스 2, y는 1이었으니까요. 자, 다시 x는 마이너스 2, y는 1이었죠. 그럼 226번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일일이 대입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 여러 번 계산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그냥 대입보다는 식을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분배하면 얼마가 되죠? 이건 직접 나눴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5 플러스 y. 자, 그런 다음에 아까 대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대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정답은 5 이렇게 될 테고요. 자, 227번 같은 것도 아마 이거 일일이 대입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낫냐면 이렇게 분수를 찢는 게 낫겠죠. 그래서 xy분의 x제곱 y 마이너스 xy분의 xy제곱. 그럼 위아래 약분하면 y 없어지고 x 없어지고 x 하나 남죠? 이쪽은 xx 없어지고 y 없어지고 y 하나가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하는 게 훨씬 낫겠죠. 여기다 일일이 대입했다는 얘기는 스스로가 계산을 틀리기 위해서 아주 작정하셨다는 거 보는 게 맞아요. 저를 복잡한 식이다 이거 있다 일일이 다 대입한다고? 그러니까 계산을 저 관계식을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2 빼기 1 정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문제 대입을 무식하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대입을 무식하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이거는 근데 의미를 파악해야 되죠. y가 자, 봐 이거는 같이 봐. y가 4x-3일 때 다음 식을 x에 관한 식으로 이게 다음 식이에요. 이 식을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랍니다. x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 뭐가 되는 거지? x가 있는데? x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y도 있죠. 그러니까 이 식을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한다는 뜻은 문자가 x만 나오도록 정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문자가 x만 나오도록 정리해라. 그럼 y가 여기 있는데 5, x, 마이너스 2, y가 있는데 문자가 x만 나오도록 정리하라는 얘기는 이 y를 지우면 되지 뭐. 맞아요? 네. 맞다고? 아니요. 있던 y를 지운다고? 줬다가 저 집어넣어야지 4x 가로하고. 그렇죠. 이건 뭐냐면 막 애들이 놀아요. 근데 여기 y가 있지. 근데 아니 왜 왔다? 아이 그렇게 나쁜 말 하면 안 되죠. 그래 나쁜 단어를 씁니까? y한테 정중히 부탁하면 되잖아. 야 우리 x에 관한 그게 정중히.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시오는데 y한테 가서 정중히 꺼져 라고 하는 거는 전형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친구한테 정중하게 야 우리 x끼리 놀고 싶은데 y 자리 좀 비켜줄래? 아니 그게 왔다. 알겠어. 그럼 잠깐 내가 자리 비켜줄게. 너희끼리 얘기를 해. 그래서 이거를 y자리 대신에 4x-3을 대입하는데 대입한 게 다항이면 꼭 뭐를 쳐야 되죠? 가로. 괄호를 쳐야 됩니다. 이 괄호 안 치면 틀립니다. 마이너스가 분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얘를 분배합니다. 5x 마이너스 8x 플러스 6 플러스 5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11 이렇게 되면 아까는 분명히 x, y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문자식인데 이제는 드디어 x밖에 없는 문자가 나왔네요. 그러면 11은요? 11은 문자가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문자만 x가 나오고 x 말고 다른 문자가 없도록만 쓰면 되기 때문에 숫자는 뭐로 나와도 뭐 크게 관계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식을 x로 정리하시오 그러면 이게 문제 근데 이게 너무 이쁘게 돼 있는데 가끔 이제 이런 문제 나와요. 가끔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자 이런 관계식이 있는데 마이너스 3x 플러스 6y
마이너스 2. 자, 이 식을 x에 대하여 정리하시오. 그럼 어떻게 써야 되죠? x는 남겨야 돼요. 6 한 다음에 y 자리 대신에 뭔가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이 식이 당연히 y로 정리돼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y가 이렇게 이항해주면 아주 간편하겠죠. 그래서 y는 2x 플러스 1, 여기다 이제 2x 플러스 이렇게 대입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죠. 이건 x에 대해서 푼 거고, 그럼 만약 이 문제가 바뀌었어요. 이게 x에 대해서가 아니고 y에 대해서 푸시오. 이 식을 y에 관하여 푸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x가 없어져야 돼요. 야, x, 네가 좀 이번엔 자리를 비워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이 식을 2x만 남기고 x라는 문자만 남기고 다 넘깁니다. 근데 이거는 2x에 대한 식이잖아. 지금 우리는 여기 x자리니까, 여기가 x자리를 쓰니까 이 식을 양변 2로 나누셔야 됩니다. 이렇게 2로 각각을 나눠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자리에 이 각각을 2로 나눴던 x에 관한 식을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분배하면 마이너스 2분의 3y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6y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네들이 동량이죠. 얘는 2분의 12잖아. 2분의 12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2분의 9y, 여기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겠네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뭘로 정리하냐, 누가 자리를 비켜줘야 되냐, 그런 것들을 좀 잘 눈여겨서 보셔야 된다라는 표현인 거죠. 자, 마지막에 문자가 2개인 상태인데 뭐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 맞아요. 대입만 잘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 이런 거죠. A가 x 플러스 2y랑 같고 B가 x 마이너스 3y랑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는 239번을 풀어봅시다. A, B가 쟤랑 같은데 마이너스 2a 플러스 5b를 문제 잘 그리셔야 돼요. x, y 관한 식으로 나타내랍니다. 이번에는 문자가 x, y가 나오도록 써요. x하고 y가 나오도록. x,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얘기는 x가 나오거나 y가 나오나 아니면 둘 다 나와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문자는 x 아니면 y가 보이도록 쓰라는 얘기지. 그럼 a, b가 나오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마찬가지죠. a한테 자리를 비켜달라고 정중히 부탁합니다. 그럼 부탁하면 그 a 자리 대신에 a와 같은 x 플러스 2y가 들어올 테고, 플러스 b 자리 대신에 x 마이너스 3y가 이렇게 들어와서 얘를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5x 마이너스 15y 동량 처리하게 되면 3x 마이너스 19y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될 텐데, 만약 문제가 좀 바뀌어서 뭐 이렇게 나온다면 이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a 플러스 5b 뭐 이렇게 된다면, 그럼 이거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일일이 대입하기 너무 귀찮지 않나요? 여기도 a를 대입하고 여기도 b를 대입하고 또 여기 a 대입하고 b 대입하고 너무 여러 번 대입하잖아. 그러니까 직접 대입하기 힘들 때는 식을 먼저 정리하라고 그랬잖아요. 정리하면 2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b, 그러면 얘는 a 마이너스 9b, 이런 다음에 a 자리 대신에 x 플러스 2y를 대입하시고 마이너스 9 곱하기 b 자리 대신에 x 마이너스 3y를 이렇게 대입해서 이제 이걸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나요? 괜찮죠? 네. 뭐 이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게 마무리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11페이지까지 문제를 꼼꼼하게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요? 여기 40페이지인데. 네. 네, 여러분 40페이지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배운 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